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지아대 명예교수 박한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선 미국 얘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지금 그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고 공화당 후보 지명전에 나섰습니다. 예, 아이오와주 첫 그 선거에서 과반수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데요. 현직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 특징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그 자기가 대임 시절에 북미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안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이런 트럼프의 행보 원행을 쭉 보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거 들어가기 전에 미국 선거제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예, 때마다 그 우리 예, 전문가분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기초 상식 몇 가지 좀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인 코커스, 프라이머리 뭐 이런 투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예, 차이인지 예, 그리고 주별로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질문은 쉬워도. 왜냐하면 미국의 이 연방제 제도라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50개가 있지요. 주정부들과 또 주정부들 사이의 관계, 또 중앙정부 사이의 관계, 이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마다 또 다르고, 아, 주정부의 정책을 누가 주정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결정하니까 주의 인민들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게 반영되지요. 그런데 코커스하고 프라이머리 보통 두 가지. 그런데 코커스가 누가 임세 그지는 종류가 있고 또 주마다 이걸 택하는 것도 있고 저걸 택하는 거 어떤 주는 둘 다 사용하는 주들이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복잡합니다. 그런데 코커스는 정당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정당에서 선호하는 사람, 트럼프가 그 70 얼마 아이오와에서 받은 그것도 공화당 사람들만 투표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뉴햄사에는 오픈하게 누구라도 정당의 멤버십과 관계없이 투표를 한다. 그러놓으니까 나가서 바이든 이름을 써가지고 찍어도 되고 뭐 이런 그런 게 정당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누구나 와서 누구나 또 누구한테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것이 프라이머리입니다. 그, 그둘 다를 엄격하게 또 더 찾을 수도 있지만은 대략 그렇게 대별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시적으로 미국 선거를 알려고 하면은 어느 주에서 어떤 거는 어떤 프라이머리 코커스 중에 어떤 걸 쓰고 와 그렇게 쓰느냐. 그건 굉장히 주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복잡해서 여기서 지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상황인데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일을 뭘로 보십니까?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바이든이 인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바이든이 나이가 원래 80인가 이런데 건망증도 좀 있고 기력도 없어 보이고 헛말도 들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늙었다. 트럼프도 나이는 많지만은 머리는 깨끗합니다. 머리 쓸 줄을 알고 그런데 많은 게 별로 없어요. 트럼프는 또 문제가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인기가 그래도 있는 거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야단지기는 거기에 상당히 매혹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국가의 자존심을 숭앙하는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 30% 상회 좀 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나 알려고 하면은 뭘 추구를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서너 가지입니다. 첫째, 인종입니다. 이 사람은 백인 우선주의자예요. 그 틀림없이 인종주의자고 국제 정책에도 인종 정책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이 북한하고 할 때 북한에 대한 정책도 인종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인종주의가 제일 그렇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 그러면 돈입니다. 돈벌이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 그게 뭐 미국이 자기 회사처럼 개인화 시켜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데 신경을 제일 많이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 중에 제일 쉬운 거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쉬운 것이 국방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미국의 국방비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어디든지. 그게 트럼프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돈 버리는데 뭐 해서 무기 팔아서 돈 버리는데 그런데 그걸 또 음성적으로 돕는 것이 딥스테이트 군산복합체입니다. 군산복합체가 트럼프를 잡아먹고 정치인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바이든도 그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알려고 하면 돈을 알아야 되고 돈을 알려고 하면 국가 예산에서 국방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걸 또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 혹은 그늘 정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돈이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고 원래 돈 많이 버리는 억만장자인데 돈을 이제 더 버리려고 정치 권력을 추구를 하지요. 그 이 사람이 자기 세금을 적게 내려고 세금을 몇백만 불을 내야 되는데 적게 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 재산을 한 100배, 150배쯤 과장시켜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감가소각비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자기 재산이 호텔이나 건물이나 이게 값이 떨어지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세금 혜택을 보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극심하게 돼 있거든. 뭐 때문에 돈 버리기 때문에. 그게 둘째로 중요하고. 또 이 사람 알려고 하면은 여성에 대해서 여자는 능력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장난감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생활을 이 사람은 해왔고 자기가 건드린 사람 여성들한테 재판을 받아서 뭐 500만 불이다 몇백만 불이다 벌금형을 벌써 받았기도 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상당히 명의욕이 있어요. 대통령 할 준비는 안 돼놓고 대통령은 또 한 번 더 하겠다고 명예욕이지요.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한 것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그 명예를 충족하기 위해서 달라드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에 비핵화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면 자기가 노벨상을 받을 거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이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이 서너 가지를 알면은 이 사람을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는 치외법권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민국도 그렇게는 안 하지요. 자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이 나쁜 게 또 하나는 사면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사면시킬 걸 공약을 하고 나왔어요. 아무리 지금 재판받고 유죄 판결도 받고 뭐 이런데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면시킬 수 있다. 자기 친구들과 사면을 다 시키겠다. 그래 나오니까 제가 선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가 자기는 법의 제한을 받지 않겠다. 대통령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미국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강하고 또 잘못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제일이다. 그리고 나토에도 빠지고 뭐 이렇게 다 해가 미국이 혼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은 아메리카 alone, 지 혼자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듣기가 좋거든. 그래서 이제 지지를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인종주의 또 여자를 무시하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돈만 아는 걸로 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하게 지금 변수로 저희는 봤는데 이게 변수가 될까 싶습니다만 트럼프가 대선 직후에 지난 대선 직후에 그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회 난입 예, 사건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해서 재판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 예, 주에서는 예. 유죄 뭐 판결 나기도 하고 뭐 그러나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 막 여러 가지 이상한 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요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재판에 걸린 게 몇 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법치국가로 보면은 다 유죄감이에요. 어, 그런데 의회 난동 사건은 그 범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나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 미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를 못하도록 민주당에서는 애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잘 성공적으로 되지 않고 재판이 지금 얘기로는 몇 달 내에 그칠 게 아니고 몇 년이 갈 거라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선거 나고 나서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재판되기 전에는 출마를 할 수 있는 게 또 헌법적으로 그렇게는 출마까지 못하게 되는 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를 하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은 미국 민주주의 법치국가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또 한국 외교 정책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어쨌든 자기가 당선이 되면 자기 스스로를 사면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상태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고 있고 북미 관계를 자주 언급하고 있고 자 그런 걸 딱 보면 이제 아까 말씀 그 질문 중에 그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북미 관계가 잘 풀려서 어쨌든 뭐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고 그럼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분들이 계신데 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잘못됐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하노이 회의 전에 합의한 걸 하노이에서 이행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행 못한 이유를 아직까지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왜 그때 밀고 나가지 않느냐. 그때 그존 볼턴이 뭐 노란 봉투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군산복합체의 압력입니다. 군산복합체가 뭐냐면은 선거 자금을 대요. 막대한 선거 자금을 대는데 거기에서 압력이 들어왔을 겁니다. 선거 자금을 우리 못 주겠다. 누가 그랬을 거요. 내 주식인데 누구나 알 수가 없지요.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일 났다. 돈줄이 끊어진다. 이래서 가만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원대한 목표가 있으면 왜 그래 그 자리에서
금방 걸어 나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그 돈 줄 때 돈줄이 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은 돈줄이 항상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그래서 그 돈을 버리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대한민국에 무기 팔아먹어서 그렇거든. 무기 팔아먹는 그거는 북을 적대시 않으면은 정당화시킬 수 없으니까 무기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무기 파는 그런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그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에 무기를 팔아먹어야 하겠다 하는 거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오히려 더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미군 철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 무기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꼭 명심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정치 세력들도 근본적으로는 그 위기를 통한 수익 창출, 무기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그 목표 지향은 다를 바가 예.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군산복합체에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건 두 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두 당이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당은 안 나올 겁니다. 더 많이 파는데 모든 신경을 쓰고 정책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트럼프를 어떻게 봐야 되냐 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본질은 어쨌든 한반도 우리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옳습니다. 네. 옳게 정리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주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요 주제를 좀 다뤘고요. 미국의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기가 될 때마다 좀 다루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재밌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네. 예측하지 않은 가운데서.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예, 아이,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예.